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박상경 학생이 친구를 협박해서 돈을 뜯었는데요. 일단 강도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입니다. 이럴 때 어른인 경우에는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되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이면 징역, 집행유예면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소년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 검사가 이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박상경 학생 입장에서는요, 소년부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소년법상의 범죄 소년이라 함은 범죄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박상경 학생은 고등학생이니까 범죄 소년이 되겠죠. 서초경찰서 나 형사는 박상경 학생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사건을 받은 김 검사는 박상경 학생에 대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언론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김 검사는 박상경 학생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김 검사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다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합니다. 강도로 말이죠. 사건을 배정받은 판사는 요즘 학교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나 굳이 이 사안에서 박상경 학생을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경 학생에 대한 사건을 다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되죠. 사건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됐으므로 이제 이런 10가지의 보호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고 이 중에 선택적으로 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는 가장 가벼운 처분, 10호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1호에서부터 10호로 갈수록 처분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죠.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소년원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바로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소년보호 사건 자체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소년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상경 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박상경 학생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업에 매진하고 있죠. 이렇게 박상경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